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원터를 한바 김준호입니다. 7월 셋째 주 야간 경마입니다.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경마장은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34조 외국인 조교사 리카디 조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품위 손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3개월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찬호 기수가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이 똘망진 이찬호가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는데 돈 되는 말도 한 마리 정도 얻어 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이찬호의 기승술이 이 120% 발휘돼야 좀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 이 비인기마 세력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일단 이찬호 기수 이번 주 얼마만큼의 이 기승 감각을 끌어올려서 다음 주부터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제주 경마장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부산 순으로 휴장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서울이나 제주, 부산 휴장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좀 한숨 좀 돌리면서 다음 주에 또 휴장기가 시작이 되면은 마필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주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아주 편성이 빡빡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또 빡빡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더욱더 좀 헐거워진 편성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아무쪼록 야간 경마 시즌에는 저희가 항상 지금 2주차가 끝났고 3주차로 접어들었는데 매주 저희 두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을 이 승리의 길로 지금 인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저희 두 전문위원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께서 오늘 준비한 승부는 3경주와 8경주입니다. 준메인 승부 3경주, 이 후반부 오늘 최대 승부처 8경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하셨고요. 저 김주호는 6경주를 한구라 승부로 가져가고요. 이어지는 9경주를 강하게 오늘 쉬마이를 하는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경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있는 이 각각 2개의 승부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5월달에 잘 뛰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나올 때마다 인기 1위로 팔렸던 4번마 송항공주가 요번에도 편성상 인기 1, 2위로 팔리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근데 마땅히 눈에 띄는 또 상대만은 없기 때문에 이 부민호가 잘만 타면 요번에는 최근 아쉬움을 서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일단 이 4번마 송항공주를 믿고 가야 되는 경주입니까? 예, 저는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4번마 송항공주란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강점이 있었던 말이고 지구력에 좀 단점을 보여왔던 말이죠. 그래서 부민호 기수가 참고 타면서 1000m에서 불량주로 해서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역시 추임력이 좋아지니까 거리를 늘려 출제했는데 이 타임을 제대로 못 잡는 거죠. 이번에 1000m 거리 내려왔고요. 이번 경주는 강자가 없는 편성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4번마 송항공주의 선취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마 송항공주가 이게 편성만 보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놓쳐선 안 될 그런 절호의 입상 찬스를 잡은 게 맞거든요. 말이 주행 중에 이 안으로 좀 들어가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5월달처럼 좀 펜스가 열린다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 어쨌거나 부민호도 이 송항공주의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컨트롤 해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까지 1000m라면은 세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인기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에서는 3번마 신비룡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말이고 7번마 카일룸 여제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들도 가능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눈여겨봐야 될 말이 있을까요? 예, 뭐 6번마 울트라 챔피언이 데뷔 전에 졸전을 펼쳤는데 얘도 이제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목숨이 좀 뻣뻣한 감이 있죠.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고 졸전. 카일룸 여제는 좀 약간의 채공이 있었던 말인데 지난 경주 최초 경기를 했던 말인데 역시 김조원 위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이것도 앞에 할 수 있는 말이고 한 마필은 좀 살펴보고 싶어요. 현장까지. 8번마 한상의 빛이란 마필이에요. 어찌 보면 8번마 한상의 빛이 이 경주에서는 가장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좀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도 아쉬움을 줬던 말. 약간의 이제 공백을 갖고 있는데 문석엽 기수의 감량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번마 한상의 빛. 여기서는 가장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다. 현장 컨디션 반드시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 4번마 송환공주를 중심으로 제 후차권을 압축하면 되는 레이스로 정리를 하겠고요. 지금 언급이 나왔던 마필들 위주로 후차권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압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마 경주입니다. 제 전력 미지의 신마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각 마필들의 주행 검사 기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 꼭 상기하시면서 이번 경주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단거리 편성에서는 강자급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 9번마 최강스타란 마필입니다. 비록 포화주로에서 호기록으로 통과했다고 하지만 초반 발주 능력에 상당히 상응했었고요. 종반까지도 아주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말이 9번마 최강스타라고 평가됩니다.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지만 저는 선두권 장악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최강스타는 누네스가 올라탔습니다. 와, 정말 지난주에 누네스 끝났죠. 제가 누네스가 연투를 때리는 걸 보고 부산에 과거에 웃지다가 확 연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질주습성 없이 나는 갈 수 있으면 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누네스 이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예전에 대상경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2년을 맺어서 왔는데 이 페로비치랑 급 자체가 좀 다르다. 누네스가 한 수 위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과천주로에 적응을 하면서 지난주에 무려 7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2착은 없어요. 3착은 있는데 2착은 없고 2착 할 바에는 우승을 하겠다 해서 그냥 막 우승만 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도 누네스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데 최강스타는 이건 즉시 전력감으로는 분명 손색 없는 마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는 6번마 백산 매니킨이 인기 많은데 얘도 좋아요. 얘도 좋고 복병권으로는 4번마 라운세레나가 주행검사 내용은 말 그대로 연습 주행을 펼쳤던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훈련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가 워낙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 가지고 1점 마방에서 아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또 한센자마라 이거 스피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4번마 라운세레나도 이 복병권으로는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3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김준호 위원께서 준비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바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복병 마필들의 선전도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구라를 노려보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인기마를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1000m 단거리 편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마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경주에 그러한 한 마필이 여기에 출조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대고 우리가 배팅을 할 때 그 마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마를 무시하지 않겠지만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 한 마필까지 엮어서 가급적이면 축세여서 두 방의 막건으로 결정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김준호 위원께서 야심차게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자,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 놓으신 경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찌감치 좀 돈 좀 만들어 놓고 출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꼭 김준호 위원과 이번 3경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명진매는 누네스가 올라탔기 때문에 원래 실릴 인기보다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10번마 대우나가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또 훈련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10번도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2번마 명진맨과 10번마 대우나의 양강구도로 배당판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 경주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명진벨이란 마필은 순발력에 강점이 있는 말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력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장철 기수가 두 번 다 좀 차분한 말을 쓰면서 종반 걸음에 이제 변화를 모색했던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진배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을 노려보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10번마 대우나는 계속해서 좀 타임을 제대로 못 잡아가면서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이게 흑의 반응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번에 망사눈가면을 신청하고 도전합니다. 또한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것이 흑을 최소한 맞고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10번 저 역시도 두 마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머지 한 마필 정도 찾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 10번 인기 마필을 드리고 두 마리 모두 다 이 정도 편성이면은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 텐 가운데 그럼 누가 조금 더 충박감으로 안정적이냐? 10번마 대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이 경주 중에 안 뛰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오경환이 같은 애가 있으면 딱 좋은데 오경환이가 부산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빠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인 김용근을 이번에 초이스를 한 겁니다. 훈련 때 호흡 맞춰보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경주에 집중만 해서 제대로만 뛰면 사실 여기 나오는 마필들 가운데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10번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누구에게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실어줘 본다라면 10번마 대우나 쪽에 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번 경주는 김준호 위원이나 저나 이텐 양강구도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4번마 초인대보가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과연 4를 놓고 이번 경주 풀어가야 되는 건지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초인대보란 마필이 주행심사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공백전에 도전했던 데뷔전에서도 저는 이 공백전에 우려 여파가 있다. 근데 외곽 게이트를 밀려서 끝걸음만 보였던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앞선에서 움직였어요. 앞선에서 움직였는데 얘가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4번 초인대보가 지난 두 번의 경주처럼 앞에 붙여놓고 뛴다라고 하면 이번에 앞에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과연 지난 두 번의 경주만큼 걸음을 내주느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4번 초인대보를 오히려 이번 경주가 검증무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초인대보 말고 뭐 다르게 지금 좀 세게 보고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번마 원어게인이라는 마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6번마 원어게인이 지금 딱 두 번 들어왔습니다. 두 번을 들어왔는데 얘는 지난 그 5월 20일 날 앞선을 장악하고 선방을 했다지만 저는 선행 선임이 좀 자렵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찬호 기수가 오랜만에 기수를 하고 첫 기수를 하고 있어서 이찬호 기수가 몸이 한 60kg가 나갔었답니다. 60kg가 나갔었는데 지금 체중을 한 10kg 빼고 나와서 정상 컨디션이야 이게 이제 좀 가장 관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6번마 언어게인 같은 경우는 이 경주에 보면 한일 매직 초인대보 정도가 순발력 있다면 여기서는 뭐 선두권도 장악이 가능하고요. 저는 설령 언어게인이 이러한 경주에서 따라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어게인의 이찬호가 지금 뭐 불미스러운 이 폭력 사건, 이 후배 기수 후배도 아니죠. 이제 하여간 누구를 하나 때려가지고 이 기수 품위 손상으로 결국 뭐 재판까지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컴백을 했기 때문에
꼭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좀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경주로에 복귀한 기수들을 봤을 때에는 그 주에는 항상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 열심히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이찬호 기수가 열심히 타는 기수고 원어게인이라는 말이 또 열심히 타줬을 때에는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 김진호 의원님께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 6번마 원어게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4번마 초인 대부는 여러분들 현장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져 나올 겁니다. 만약 10kg 정도 빠져 나오면은 그래도 배당판 순리대로 막건에 좀 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직전처럼 체중이 불어난 그 517kg대, 515kg대 전후를 좀 유지하면서 체중이 아직까지 좀 불어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받는다라면은 뒤로 돌려놓고 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한 10kg 정도는 빠져나올 예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토요 첫 번째 승부처고요. 여기서 한구라를 한번 노려보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승부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이번 6경주 총평부터 간략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긴 1700m 거리입니다. 1700m 거리고 1번만 패스트패션하고 5번만 황금주머니가 1700m에서 선방을 했던 말이어서 좀 압도적으로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패스트 패션도 그렇고 5번만 황금주머니도 보면 물론 순발력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이제 약간의 이제 취입성 마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이 선방할 건지 이 부분을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총평 들으셨습니다. 1번 패스트 패션이 5월 26일 날 가나도라와 1700m에서 1, 2등을 나눠 가졌던 말이고 황금주머니도 어쨌거나 직전 캡틴 파워라는 마필에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입상을 차지를 했고요. 두 마리 쪽의 인기가 다소 좀 집중될 소지가 높은 그런 레이스가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1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드 유형보다는 좀 스태미너형이거든요. 힘으로 이 주폭으로 꾸역꾸역 뛰면서 결국 직선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체력으로 이 상대들을 제압하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700m 거리라면은 당연히 둘 다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들이 맞긴 합니다만 여기는 순발력을 가진 마필들 가운데에서 1700을 이번에 단숨에 돌아버릴 수 있는 이 숨겨진 진짜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1번, 5번이 인기마긴 합니다만 얘네 두 마리가 대가리가 아니라요. 따로 숨겨진 대가리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 놓고 여기서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 무조건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게 또 배당 메리트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항불화 승부로 김주원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제대로 항불화할 수 있는 승부 막건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두 방으로 이번 6경주에 제대로 한번 항불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착지 불량으로 경주를 망쳤던 5번마 클린업 시크릿이 어쨌거나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승급전에 나서는 뭐 4번마 댄싱 블레이드도 있고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따져보면은 입상 가능성을 가진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된 혼전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5번마 클린업 시크릿이나 마필은 그래도 여기서는 두 번의 실수가 없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착지 불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니켈 스트리트가 앞에 갈 수 있는 경우인데 사전에 그 마방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따라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저걸 어떻게 따라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따라갔고 로니터가 그런 수혜를 보고 선두권을 장악했고 그런 경주에서 얘가 이제 좀 입상이 좀 실패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가 직전보다는 좀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빠른 레이스인데 앞에 가는 말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취비 가능한 5번마 클린업 시크릿은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배팅에 중심에 놓고 공략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업 시크릿 이거는 좋은 말이고 센 말이 맞습니다. 직전 페이는 착지 불량으로 자기가 원했던 포지션을 제대로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배당판 자체가 니키 스트리트는 오크스베를 앞두고 따라간다. 이미 마사베에 공표를 해놓고 그 작전을 그대로 수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클린업 시크릿이 여기서는 댕을 가고 니키 스트리가 따라 붙으면서 레이스가 그대로 끝난다 해서 이게 2배 언저리로 뚫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늑발을 하면서 롱히터가 튀어나가고 레이스가 이상하게 끝나버렸던 경주였죠. 어쨌거나 뭐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기수도 교체를 해봤고요. 조교 강도도 끌어올렸고 발주 연습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상대들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클린업 시크릿의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서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번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번 경주 대가리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꼬릿말 하나씩 추천드리는 거로 하죠. 예, 저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요. 거리가 이제 1700m 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짧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번만 서울홈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바다치프가 지금 못 뛰어오다가 잘 뛰었어요. 여력감 있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울홈지가 못 뛴 것인지 고민을 해봐도 이 경주에 대입을 하면 그렇게 못 뛰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 서울홈지의 선행 강공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서울홈지 좋습니다. 이건 들어오면은 또 돈이 되는 그런 복병권 마필이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추천 드리는 것보다는 인기마 한 마리를 제가 잘라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막건 사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당일 정말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4번마 댄싱 블레이드를 저희 한번 약하게 봐도 될 것 같은 경주예요. 일단 그 이유는 최근 3차례 3연속 입상을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승수가 2승이나 있어요. 액면만 보면 못 빼는 말인데 이 댄싱 블레이드가 뛰어왔던 편성이 모조리 다 암말 한정 경주였습니다. 이 허접한 암말들만 뛰었던 암말 한정 경주에서 이제 입상을 해왔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승급전에 자신보다 더 빠르고 더 강단 있고 더 뒷심이 좋은 상대들과 지금 대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더 발전된 걸음을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어느 정도 이 발전된 걸음 가지고도 얘가 인기 값어치를 해낼 수 있는 편성인지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기마로 안 팔리면은 메리트가 있는데 인기마로 팔리는 순간은 솔직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인기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마 댄싱 블레이드는 어차피 5를 놓고 배팅을 들어가도 구멍수를 좀 압축해야 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구멍수를 압축하자라면은 4번 같은 말은 좀 약하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800m 레이스고요. 김준호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한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이번 경주 좀 이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뚜렷한 축은 없어요. 지금 1번마 히비키도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거기에 3번마 역대 최상도 직전에 잘 뛰었고 누네스의 허니버터 니노 거기에 첫거리 도전의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10번마 심플 라이프 거기에 뭐 외곽에 12번 뉴 와이파이 이런 마필들까지도 인기마로 팔려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고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대길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레이스입니다. 정말 뭐 노림수가 없으면 배팅하기 힘든 경주인데 자, 김준호 위원 여기 뭐가 지금 숨겨놓은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승부도 아니라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어떤 카드가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 경마의 묘미 이렇게 표현하기 맞을 것 같아요. 뭐 7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에 해가 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1800m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마는 1700m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건너편 외주로를 뛴다라는 점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야간 경마의 그 진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주는 별정 B형으로 치러집니다. 여타 핸디캡 경주 아닌 별정 B형으로 치러져요. 뭐 이런 것을 다 부합해도 항상 우리는 그 경마를 접근할 때 말의 능력과 레이스의 흐름이라고 좀 평가합니다. 자, 이 경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우승권은 아니어도 최소한 2차권에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할 건데요. 뭐 김주원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김주원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말도 여기에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 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기본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축세여서 최대한 압축하며 메인 승부로 한번 자신 있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혼전인데 일단 뭐가 카드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메인 승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메인 승부가 그날 가장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승부를 권해드리는 경주 아닙니까? 저도 메인 승부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세게 좀 때려주시라고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8경주를 맞추면 돈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7경주까지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 배팅이 지금 이어왔다라면은 경마라는 게 또 한 방으로 역전되는 묘미가 있거든요. 이번 8경주 맞추면 무조건 역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 김준호 위원의 메인 승부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고요. 제가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메인 승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하게 한번 승부를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이번 경주 총평 간략히 들어보고 제가 따로 승부의 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간 경마의 또 다른 진수가 2000m로 펼쳐집니다. 2000m로 펼쳐지는데 여기는 이제 1900m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900m 레이스는 뭐 취마가 유리했는지 아니면 선행형 마필이 유리했는지 이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신인 기수들이 장거리 레이스 야간 경마를 치른다 이런 점에서 조금은 우려 섞인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주가 어찌 보면 인기마 어느 한 마필을 놓고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도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가 이제 라이트가 빵 켜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고 정말 야간 경마답게 제 스피드 있는 마필들은 초반에 눈에 쌍심지 켜고 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낮에 저희가 고속도로 달렸을 때와 밤에 달렸을 때 이 속도 체감 차이 혹시 느끼십니까? 밤에 낮이랑 비슷하게 엑셀을 밟는데도 계기판 보면은 낮에 80km였으면 밤에는 100k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밟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야간 경마는 항상 여러분들이 혹시 기록 같은 거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야간 경마는 라이트가 켜지는 순간부터 이 레이스가 모든 경주들이 다 빨라집니다. 이 기수들이 속도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추임마가 선두권을 놓쳐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또 선두권 마필들이 이 분명 힘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선위권 마필들이 급베이스를 쫓아가다가 퍼져버리고 그래서 앞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야간 경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요. 제가 앞선 말을 놓고 승부를 보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얘가 무조건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뒤에 있는 말이다. 추임마다. 근데 요번에 두세 번째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여놓고요. 정말 그림같이 4호마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제가 오늘 토요 경마 지금 11개의 경주 가운데 이 마필 한 마리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강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저 역시도 얘 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한번 승부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믿고 따라오십시오. 요즘에 메인 승부는 제가 매주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인 승부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화끈한 홈런 한 방 날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요 초반부터 뭐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앞에 나설 수 있는 그야말로 뭐 대혼전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52조 마방의 6번마 UI 타임과 능력 마필인 12번마 한센글로리가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싶은 경주인데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있지만 정말 까다롭고 쉽지 않은 경주라고 평가됩니다. 이범마 포에버 위너란 마필이 1000m 경주에서 불량주를 해서 따라가서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이제 선행 경합으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포에버 위너가 들어왔던 경주를 보면 다 앞에 가서 들어왔습니다. 12번 한센글로리 역시 따라가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1000m에서 약간 이제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똑같이 들어왔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한센글로리도 결과적으로 앞에 가서 잘 뛴 말. 유아이타임 역시 앞에서 잘 뛴 말이죠. 오히려 얘는 유아이타임은 1200m에서 앞에 가서 혼자 퍼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행률 고기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누리는 말들의 단점이 분명히 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선행을 가자고 덤빌 겁니다. 2번마 포에버도 그렇고요. 6번마 유아이타임도 그렇고 12번마 한센글로리도 앞에 가자고 덤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앞에서 싸우게 되면 과연 이 경주는 누가 유리할까?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식경주 선두권이 좀 불안하다. 예. 그럼 뒷신마를 놓고 배팅을 들어가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째고 있는 뒷신마 한 마리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께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위닝인이 제일 낫죠. 얘도 이제 주행 중 고기가 높기 때문에 자꾸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만 위닝인이 가장 좋은 모습, 지난번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얘도 고기가 높다는 거죠. 근데 9번만 위닝인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저는 얘를 놓고 할 건데 요거 한 마필은 현장에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5번마 푸른 질주란 마필입니다. 저는 5번마 푸른 질주는 이게 다리 쪽, 발바닥 쪽인가요? 좋지는 못해서 못 뛰는 것도 있지만 얘는 흙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싸우면 얘는 선취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번마 푸른 질주가 공백 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얘까지는 컨디션 살피고 나서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5번마 푸른 질주 배당마필이고요. 9번마 윈도 인기만은 아닙니다. 복병권 마필이고요.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배당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경주고 근데 이게 누가 들어와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2조 6번 유아이타임도 댕이고 12도 선행입니다. 안쪽에 2번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마필 가운데 순발력이 괜찮은 말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선두권 핵심은 52조 두 마리로 볼 수 있는 게임 아닙니까? 과연 누가 선행을 나가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이타임이 선행을 가고 한센글로리가 이번에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12번이 안 가는 거냐? 아니에요.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겸 그리고 마방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충분히 뛸 수 있겠다라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6위 선행 12른 따라가는 작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출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시킨 거고요. 일단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말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선행으로 입상을 했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행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 말들은 각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으면 앞에도 가보고 스피드가 빠른 말이 있으면 따라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 최적의 옷을 찾아가는 게 어린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센글로리가 따라갔을 때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복병 마필들 위주로 배팅을 들어갈 건데 그나마 인기마 중에 한 마리 꼽으라면은 12번마 한센글로리가 그나마 조금은 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11경주는 바로 그냥 김준호 위원님께서 좀 풀어주는 시간으로 해서 한번 이번 11경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경주인데요. 저는 7번마 미스터 터너란 마필의 좀 애착 어찌 보면 이 말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고 좀 평가하고요. 7번마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개인대 자상입니다. 염증 쪽이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공백전에 도전하면서 아주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경주는 저마다 다 단점을 갖고 있어요. 단점을 갖고 있고 6번마 블랙뮤직이란 마필이 발주가 빠른 말이 아니죠. 발주 이후에 나오는 말이 끄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말들이
쫓아가면 사실 선두권을 먼저 장악하자 덤비다면 블랙뮤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블랙뮤직도 부담 중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만 미스터 터너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좋은 자리라는 것은 미스터 터너가 내선 선위권이나 중위권 자리에 나오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곽에서 차분하게 말머리하고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7번만 미스터 터너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미스터 터너가 올라오려면 좀 앞선이 좀 뭉개지는 그림을. 얘가 2번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2번 들어왔는데 한 번은 앞에서 들어왔어요. 예, 그죠? 앞에서 한 번 들어오고 한 번은 따라가면서 1700m는 취입으로 들어왔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터너가 저도 지금 이 개인적으로 마번을 잡을 때 미스터 터너를 이 3번째로 잡아놨거든요. 상당히 지금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미스터 터너입니다. 일단 직전 경주는 뭐 이미 배당판에 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배당판에 벌써 나왔습니다. 아예 안 팔렸어요. 그래도 뛰었던 말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편성인데 이미 배당판에 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 훈련 과정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몸 상태가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마방에서 또 17주에서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쓸 수 있는 자원 가운데 가장 똘망진 김용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용근이 태워서 잘 타줘라 뭐 이거겠죠. 근데 또 이 앞선이 지금 설명이 나왔다시피 블랙뮤직을 비롯해서 뭔가 좀 불안감이 있는 애들이 좀 컨트롤을 잘못해줬을 때 삑사리가 날 수 있는 애들이 몇 마리가 선두권을 이끄는 경주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야간 경막이 납니다만 미스터 터너가 오면 이거 배당 아닙니까? 그렇죠. 미스터 터너 놓고 공격적으로 한번 붙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스터 터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선두권에서는 만에 하나 살아남으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킬리표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2번, 6번이 앞에 갈 수 있는 말인데 저는 그 앞에 가는 말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만약에. 있는 말. 예, 저는 뭐 블랙뮤직을 가져가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앞선에서 살아남으면 네. 블랙뮤직. 4번마 에모리 삭스란 마필은 주행 집사 때 보면 순발력보다는 주행 자세가 정말 좋더라 이런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1000m에서 그야말로 작살이 났는데 가장 변하죠. 순발력이 딱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톤이에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 말이 완벽하게 이런 말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선행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2번마 킬리포메나 6번마 블랙뮤직이 있는데 4번마 에모리 삭스란 마필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모리 삭스 이것도 집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선행만 한 마리 제가 더 추가를 해드리면 우먼볼트도 이 직전에 스타트 이후에 좀 꾸부정하면서 늦어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괜찮은 말입니다. 요거까지도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경주. 그래서 저도 선두권이 이게 아무리 야간 경마라 해도 2, 4, 5, 6 이런 애들 튀어나가는데 누가 과연 쉽게 앞선을 장악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터너 같은 말은 저희가 숨겨놓고 좀 방송을 해도 되는데 이미 오픈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네, 미스터 터너 여러분들 꼭 마지막 경주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하고 확인할 거 확인해 놓고 현장에서 좋은 막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